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시승 나오는데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부득이 차 안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 렉서스가 처음 선보이는 전기자동차입니다. RZ450e 9,300만원짜리 럭셔리 트림 준비했습니다. 이제서부터 도요타 렉서스도 전기자동차를 내놓겠다. 그 첫 타자가 바로 RZ450e가 되는 거죠. ETNGA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 사용하고 있고요. 저중심 설계, 경량화, 고강석 뭐 이런 신형 플랫폼의 메리트를 갖추고 있고요. 디자인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렉서스 디자인의 상징과도 같은 스핀들 보디, 스핀들 그릴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릴은 막혀 있고 양 옆으로 블랙 패널로 마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렉서스 디자인의 넥스트 챕터, 그러니까 전동화 디자인의 어떤 그 방향성을 이 차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모습은 낮고 짧게 배치를 했습니다. 렉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L 쉐이프의 L자형 중앙주행 등 아주 날카롭게 자리하고 있고, 헤드램프 하우징은 블랙 컬러로 마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 디자인 캐릭터 라인들이 도드라져 보이죠. 좀 더 강한 인상 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뒷타이어를 좀 더 큰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리어 힐 아치도 상당히 넓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 있어도 좀 다이나믹한 느낌을 준다고나 할까요. 뒷모습은 넓은 수평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죠. 거기에 레터링 타입의 렉서스 엠블럼 적용하고 있어서 조금 더 새로운 느낌 전해주고 있죠. 루프를 따라서 뒤로 나가 있는 리어 스포일러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옆바람, 측풍에도 차체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리어 루프 스포일러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운전자의 몸을 딱 잡아주는 시트, 타지나 컨셉을 적용했다고 하죠. 타지나 컨셉, 승마에서 말과 기수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그런 컨셉인데요. 운전자가 몸의 중심을 딱 잡는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운전자 몸이 자꾸 흔들리면 차의 주행 안정감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타지나 컨셉을 적용한 시트가 운전자의 몸을 딱 잡아줘서 차와의 일체감 아주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71.4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아놓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377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저온 주행 가는 거리는 290km로 인증받았습니다. 377에 290 정도면 실생활에서 움직이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겠다. 충전 문제도 또 챙겨봐야죠. 7kW 저속 충전을 할 경우에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배터리를 100% 다 쓸 수는 없죠. 완전히 바닥까지 쓰면서 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배터리 잔량 10%에서 충전을 하고, 배터리의 어떤 그 안전성, 그러니까 내구성을 위해서는 80%까지만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메이커의 입장이죠. 그러면 80% 충전해서 배터리 잔량 10%일 때 충전을 한다고 하면 약 배터리의 70% 정도를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뭐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약 280km에서 300km 정도 일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고요. 이 차는 앞뒤 차축에 모터를 적용을 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 차축에 들어와 있는 모터 출력은 150kW고요. 뒷 차축에 들어와 있는 모터는 80kW의 출력을 냅니다. 렉서스는 이를 다이렉트 4라는 이름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륜구동 시스템은 완전히 앞바퀴 굴림 혹은 완전히 뒷바퀴 굴림까지 가능한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스웨이드 가죽, 시각적으로도 고급스럽지만 이 촉감, 몸에 닿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스티어링 휠 촉감이 아주 끝내줍니다. 손이 느끼는 감촉이 상당히 좋은데요. 마치 어린아이의 젖살의 느낌을 주는 그 정도로 부드러운 스티어링 휠입니다. 처음에 스티어링 휠을 만질 때 손이 닿는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손이 가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에 손이 가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반응을 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연동하는 이런 스티어링 휠 버튼 상당히 기능적이고 직관적입니다. 계기판은 보시다시피 하나의 서클로 계기판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다이나믹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추적 장치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돌리면 하나, 둘, 2.7회 전 정도 하네요. 차 사이즈에 비해서 딱 좋은 정도의 락투락 주행비 아닌가 싶습니다. 음성명령, 교대역, 몇 번째 첫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오늘 날씨, 현재 문산읍은 비가 내리며 기온은 근처 맛집,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전기차 충전소, 몇 번째 네이버의 크로바 서비스와 연동하는 음성명령 시스템인 거죠. 주행 모드 모두 5개 모드가 있습니다. 노멀, 스포츠, 에코, 레인지, 커스텀 5개 모드가 있는데 커스텀은 동력 전달, 스티어링, 에어컨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동력 전달, 스포츠로 할지 에코 할지 레인지 할지. 레인지로 가보죠. 노멀, 에어컨은 레인지. 이렇게 하게 되면 커스텀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포츠 에코는 아시죠? 레인지 모드가 있습니다. 절전 주행입니다. 최대한 주행 가는 거리를 멀리 가져가기 위한 레인지 모드인 거죠. 그래서 계기판을 보시면 레인지 모드 하면 주행 가는 거리 295km가 되죠. 노멀로 하게 되면 227, 에코로 하게 되면 233km. 이렇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도 좀 가야 된다 할 때는 레인지 모드를 택해서 조심조심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긴급제동서부터 후방 카메라 감지까지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작동을 해제시킬 수가 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주행 보조 시스템은 물론이고 안전과도 연결이 되는 만큼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은 모두 작동을 시키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U+ 드라이브 기능, LG U+와 협업으로 이런 기능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디스플레이 이렇게 끌 수도 있네요. 터치하면 화면을 켤 수가 있고, 계기판 유형도 3개 중에서 하나를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아래 부분에 오는 정보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정지등 표시, 계기판에 이 정지등, 브레이크 등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래 빨간 등이 들어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혹은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주행보조 시스템의 작동에 의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때 이제 계기판에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정지등 표시 기능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라이트 또 설정을 하고,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죠. 이렇게 테마 색상을 고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50가지 색상이 됩니다. 50가지 색상 중에서 하나를 설정을 해서 앰비언트 라이트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전 한도 100%까지 할 건지 80%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운행 정보, 연비 이력 볼 수가 있고요. 충전 예약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 몇 시에 시작할지, 출퇴근 시간에 맞게 혹은 밤에 취침 시간에 맞게 충전을 예약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몇 개의 버튼들은 또 밖으로 꺼내 놨습니다. 공조 장치들은 늘 원샷 원킬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USB 포트가 3개가 들어와 있어요. 비유하게 되면 안에서 밖을 보는지 밖에서 안을 보는지 시점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다이얼 타입의 변속 레버입니다. 상태 그대로는 아무리 돌려도 움직이지가 않죠. 누른 뒤에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D, 왼쪽으로 하면 후진. 그냥 누르면 중립,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P 버튼을 누르면 파킹. 컵홀더 2개, 여기에 ESC 오프 혹은 오토 홀드, 주차 브레이크 들어와 있고, 이 밑으로도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수납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콘솔 박스 들어와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다 열리죠. 운전자는 물론이고 조수석 탑승자도 이 콘솔 박스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의 또 하나의 특징, 전자식 버튼도어 핸들 1H입니다. 이 부분 살짝 누르면 문이 열리죠. 그래서 부드럽게 밀어주면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서도 그렇고요. 밖에서 탈 때도 도어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가볍게 당겨주면 문이 살짝 열리죠. 그래서 좀 더 우아하게 폼나게 차에 타고 내릴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외선 반사율을 높인 로우 위 코팅 적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투명도를 조절하는 조광 기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든지 혹은 실내를 좀 더 어둡게 해서 한여름에 특히 이 태양이 실내로 따갑게 비춰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앞부분에는 레디언트 히터를 적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실내 온도를 높여줍니다. 이 전기차 한겨울에 좀 난방에 취약한 경우들이 있죠. 난방을 하게 되면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져서 연비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레디언트 히터를 적용을 해서 연비에 끼치는 악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유, 하늘은 시커멓고 비가 제법 많이 내리는데요.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뒷좌석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아주 밝고 환한 그리고 넓은 뒷좌석 공간 마주하게 되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남쪽 3개는 충분히 들어가겠습니다. 공간을 따질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넓은 무릎 앞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이렇게 세워서 드나들죠. 아주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테고요. 또한 뒷좌석도 도어 트림 시트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하고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손끝이 느끼는 고급스러움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차창 이렇게 완전히 수납이 되죠. 원 버튼으로 또 올라가고요. 걸리면 내려옵니다. 자, 뒷좌석 시트는 3단계로 열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시트를 마주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 온도 조절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12V 전원 소켓도 아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뒷좌석은 이렇게 6대4로 접을 수가 있는데요. 접을 수 있는 데 대해서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좀 더 편안한 느슨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 더 당기면 조금 세워진 자세, 하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편안하고요. 뒷좌석을 접으면 트렁크 공간은 더 넓어지죠. 트렁크 공간은 기본 521리터에서 최대 1451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자, 바닥 공간 넓습니다. 센터 터널 뭐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손가락 한 마디 될까 말까 할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이 있기는 한데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정도입니다. 뒷좌석 가운데도 앉아보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좌우 시트보다 살짝 솟아서 높게 앉은 듯한 느낌은 나는데 머리 위로 손바닥 2개 겹쳐도 여유가 있죠. 주먹 세워서 꽉 차는 공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머리 공간도 비좁지 않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왕 나왔으니까요. 자유로 한번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외기온도 28도,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조용하죠. 렉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에 정숙성을 강조하는 브랜드죠. 거기에 전기차인 만큼 안 그래도 조용한 렉서스가 전기차로 나오니 더 조용해졌다 싶습니다. 렉서스의 첫 전기차죠. 그동안 하이브리드에 집중해왔던 렉서스가 이제 드디어 전기차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이브리드에 집중하지 않느냐? 여전히 도요타 렉서스는 하이브리드가 메인인 듯 하고요. 전기차는 한 발 쓱 걸쳐보는 정도의 그런 느낌인 거죠. 물론 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차 바뀌겠지만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좀 늦었죠. 거의 모든 주요 브랜드들이, 메이저 브랜드들이 다 전기차 시장에서 격전을 치르고 있는데 뒤늦게 렉서스가 뛰어든 거죠.
자, 성능 잠깐 살펴볼까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적용하고 있고요. 71.4kWh의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377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지만 300km, 주행 가는 거리 300km 넘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크게 문제없이, 큰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다. 물론 더 멀리 가면 좋겠지만 더 멀리 가는 만큼 또 반대급도 있죠. 배터리 용량이 더 무거워지고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차값에도 부담을 주겠죠. 연비도 당연히 안 좋아질 테고요. 전기차가 왜 나왔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큰 전기차는 좀 존재의 이유와 좀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요.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장려금도 주면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전기차를 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건데, 큰 전기차를 산다는 것, 그래서 전기차를 도입하는 취지와는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300km를 넘는다고 한다면 굳이 주행 가는 거리 따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요. 물론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 생각이고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저온 주행 가는 거리죠. 저온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한겨울에 날씨가 좀 추워졌을 때, 기온이 떨어졌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된다. 참고로 이 차의 저온 주행 가는 거리 290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의 300km 되죠. 한겨울에도 290km는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뭐 사계절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른 전기차들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고전압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 차 eTNGA 플랫폼 사용을 하고 있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이제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그래서 무게중심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 그만큼 흔들림에 강하다. 주행하는 동안 차체가 이리저리 앞뒤로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흔들림에 강한 면모를 보이게 된다라는 강점이 있을 테고요. 그래서 직진 가속은 물론이고 코너에서도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된 그런 자세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도요타의 주행 보조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LTA 설정을 하고 속도를 90에 맞춰봅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보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죠.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앞뒤로는 차간 거리를 조절하고 좌우로는 이렇게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와도 연동이 되죠. 긴급 제동 보조, 차선 추적 어시스트,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 오토매틱 하이빔, 그리고 이 럭셔리 트림에는 바이 어댑티브 하이빔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로우빔과 하이빔을 합쳐서 12개의 독립적인 LED 램프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또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은 감지 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야간에도 감지 범위가 넓어졌고,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를 탄 사람 뭐 이런 부분도 인식 범위를 확대했고요. 교차로 긴급 제동 보조 기능이 더해졌고, 긴급 조향 어시스트, 저속 시 가속 제한 기능도 추가됐죠. 그래서 시속 15km 미만으로 달릴 때 갑자기 급가속을 하게 될 경우에 가속을 제한하는 거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급가속 사고를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앞에 더 큰 모터가 들어옵니다. 앞 모터의 출력이 150kW, 뒷차축에 올라간 모터의 출력이 80kW, 앞뒤 모터를 사용하는 EXL 시스템을 통해서 사륜구동 시스템 다이렉트 4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륜구동 시스템은 완전 전륜구동, 완전 후륜구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앞뒤 차축의 구동력 배분이 100대 빵, 0대 빵, 어느 한 차축으로 구동력을 완전히 몰아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W10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파수 반응형 댐퍼를 앞 서스펜션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차체를 정밀하게 잘 제어를 해주는 거죠. 주행 모드는 노멀, 스포츠, 에코, 레인지, 커스텀 이 5개 주행 모드가 제공이 됩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 하게 되면 자, 이런 별도의 소리가 들어오죠.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입니다. 가속을 할 때 추가로 소리를 발생시켜서 들려주는 거죠. 이 가속의 다이나믹한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소리, 만들어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주행모드 5개 중에 노멀, 스포츠를 하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죠. 지금 주행 가는 거리 243km입니다. 에코 모드를 하게 되면 249km로 늘어나게 되죠.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레인지 모드가 있는데요. 레인지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절전 주행 모드로 에너지를 상당히 아끼는, 전기를 아끼는 그런 주행 모드를 하게 됩니다. 주행 가는 거리 315km까지 늘어나죠. 좀 멀리 가야 되겠다 할 때, 또한 배터리가 떨어져서 이제 간당간당하다 할 때는 이 레인지 모드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 모드에서는 가속 반응도 약간 더디고요. 에어컨 공조장치의 작동도 절전 모드로 움직이는 만큼 이 공조장치의 기능도 조금 떨어지는 듯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레인지 모드에서의 중점은 어떻게든 차가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절전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스티어링 휠에 패들이 있는데요. 이 패들은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너스 패드를 누르면 좀 더 강한 회생제동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3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오른쪽에 플러스 패들은 회생제동의 강도를 약화시켜주는, 그래서 좀 더 탄력 주행을 멀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회생제동을 택할지 탄력 주행을 택할지 패드를 통해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한 속도, 현재 속도, 주행 보조 시스템의 작동 여부, 그리고 패들, 차간 거리 이런 정도의 정보가 올라옵니다. 앞뒤에 차가 없는 것 보고요. 시속 100에서 잠깐 제동을 해봅니다. 자, 약간 비가 젖어 있을 텐데요. 그래도 급제동 해보죠. 하나, 둘, 셋. 강한 제동에 걸맞게 차체도 강하게 반응을 하네요. 브레이크 페달의 느낌도 강하고요. 노면이 젖어 있어서 살짝 미끄러운 느낌,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노면이 젖어 있어서 제동 거리는 좀 길지 않았나 싶네요. 급제동 할 일 없이 항상 시선을 멀리 보고 방어 운전 해야 된다라는 점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쭉 속도를 올려서 이제 코너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가속을 하면 4바퀴가 작동하는 것 보게 되죠. 자, 무거운 배터리 차체 가장 아랫부분에 깔려 있고 사륜구동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반응형 댐퍼가 적용된 앞 서스펜션, 그리고 리어 W15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죠. 자, 쭉 속도를 올리고요. 제동, 턴 쭉 가속을 해도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는데 무게중심이 확실히 낮으니까 차체가 흔들림이 덜하다는 느낌이 확연합니다. 또면 딱 밀착해서 달리는 느낌이고요. 약간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4바퀴가 정확하게 구동력을 발휘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코너링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참 좋은 전기 자동차로 만들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이 얼마냐? 9,300만 원이고요. 정부 보조금 32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천만 원대 중후반대
가격에서 이 차를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가 와서 제로백 테스트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공유파 연비, 그러니까 전비가 킬로와트아워당 5.4kg가 됩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까지 약 55km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기온도 24도씨,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습도가 높습니다. 에어컨 풍량 1단계, 온도 22.5도로 세팅해 봅니다. 주행 모드 레인지 모드로 가고요. 업데이트하면 리셋이 되죠. 이제 출발합니다. 에코보다 더 연비가 좋게 나오는 레인지 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전 주행을 하는 거죠. 공차 중량이 2090kg에 달하죠. 2톤을 좀 넘는 무게지만 전기차로서는 가벼운 편입니다. 대부분이 2.3톤을 넘는데요. 2100kg, 1.1톤에 못 미치는 몸무게다. 전기차 중에서는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다 싶습니다.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온 자이로 연비입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까지 연비입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고요.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췄습니다. 연비 6.3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치고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몸무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몸무게를 가지고 있죠. 공차 중량 2090kg, 그러니까 2.1톤이 채 안 되는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연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도 좋은 편이죠. 5.4kg입니다. 공인복합 연비보다 더 좋은 6.3kg를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렉서스 RZ450E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지붕과 윈드실드 앞창이 만나는 이 지점입니다. 틈이 제법 벌어져 있고요. 손끝으로 이 재질의 단면도 느껴집니다.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손끝으로 더듬다 보면 만듦새가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글로우 박스가 없습니다. 조수석 앞에 한참을 찾았는데 글로우 박스를 열 수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 아래쪽으로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들어와 있죠. 그 아래 스웨이드 가죽을 받쳐 놓았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냥 수납 공간 바닥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이라고 스웨이드 가죽을 깔아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또 이것만 또 달랑 꺼내 놓으니까 썩 그렇게 고급스럽게 보이지는 않죠. 이왕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바닥에 깔아 놓았다면 잘 떼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부착시켜 놓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너무 쉽게 탈부착이 돼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확 사라지는데요. 네, 이렇게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드려 봤습니다.